가계부채는 결국 우리 경제에 천천히 스며드는 암세포처럼 경제를 지금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지금 당장 못 느끼는데 그러면 교수님 보니까 또 9월부터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얘기도 네, 하시고. 세네 달 전부터 얘기했죠. 네. 세네 달 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별로 큰 논리는 없고요. 그냥 내피셜인데요.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9월에 아까 그림 다시 가보면 지금 7, 8, 9월 되면서 약간 쭉 올라가는 게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이게 내가 말한 게 진짜 더 맞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10월 돼서 맞으면 그때 저도 신이 아니니까 데이터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내피셜 근거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 2년 사이에 대책과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과 이런 팩트들을 다 연결해 보면 나오잖아요. 중합점이 비중을 둬서 그걸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이쪽 오른쪽을 딱 갖다 나중에 여기다 붙여보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갖다 붙이면요. 대잡입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때의 소득은, 이때의 집값은, 이때의 부동산 대책은, 이때의 자산가들의 마인드는, 이때의 인구 구조는 이거를 좀 나열해서 요게 이제 제가 책 쓸 때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내피셜상으로 보셔도 좀 비슷하잖아요. 요 모습하고 요 다 좀 비슷한. 그래서 제가 요걸 딱 떼가지고 그림을 보니까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내피셜에서 시작했는데 데이터들도 어느 정도 맞네. 그래서 제가 이거 9월부터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뭐 비교를 소득이랑 해보니까, 인구 여건들 보면 소득, 이때보다 또 더 안 좋하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요인들을 이제 좀 계량화해 보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인생에 원래 늘 100% 그쵸. 적답 없듯이 또 말도 안 돼. 교수님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당연하죠. 집값이 여기서 하반기 4분기도 올라요. 내년도 올라요. 아주 네네. 약간이라도. 네네. 그러면 왜 오르게 될까요? 정부 정책 때문일까요? 저는 정부 정책 딱 나왔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1월부터 짧으면 4월, 조금 더 길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거 일시적 반등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지점에 딱 다다는데 또 오른다 지금으로? 그러면 이제 꺼질 때 충격이 크겠죠. 왜 크냐면 그 올려놓고 분양들 있잖아요. 분양 출시. 분양가들이 올라가면 현장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정부의 논리는 분양 현장들이 살아야 경제가 금융위기로 안 간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말이? 근데 그 현장들이 막상 던지면은 이제 청약제도를 풀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약 현장, 어느 현장, 지방 같은 경우에 개수에 뭐 제한 없는 거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배팅 들어가죠. 다들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 대출 이자 계산해서 수익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2년 뒤에 입주 물량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하면 팔아야지 하고 분들이 무 붙었어요. 근데 2, 3년 뒤 입주 시기에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이제 다 폭파죠. 그 시기가 아까 일본처럼 그런 위기에 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지금 안 터지면 2, 3년 안에 무조건 100% 터진다예요. 저는 100% 그렇게 봅니다. 100%. 그 사이에 선수들은 빠져나가는 거고 지금 막 올려놓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말은 하고 뭐 방송하지만 뒤는 다 팔고 있고. 실제로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다 팔고 있고. 그러니까, 뭐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이 털고, 예전에 샀던 분 털고, 이번에 따라온 분들은 좀 가격이 내려가서 따라붙은 거고, 털었고, 뭐, 맨하탄 뭐 이런 데 가서 지금 많이 샀잖아요, 지금, 부동산. PB센터나 이런 데 자산가들은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정리했고, 아까 민스키론에 딱 프로피트 메이킹 그때 테이킹 할 때 하고, 이미 선수들은 거쪽에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동한다는 얘기 뭐예요? 시장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계속 치려면요 거래량이 8천, 9천 올라가야 돼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면 그거 안 되면 힘이 더 약해서 6천, 7천으로 빠쳐줘서 좀 더 올렸다. 그러면 터질 때 저번에 한번 우리 급격하게 내렸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1, 2년 뒤에 현장들이 버티지 못하겠다. 결국은 터진다. 네, 지금 차라리 알맞게 조정돼야 하는 게 저는 국가 경제로 너무 좋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억지로 받치고 올라갔다. 지금 자연소득 데이터로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정부 대출밖에 없어요. 대출하고 펌핑하는 거밖에. 현장들 살려주고 건축비 올라가는 거 좀 과도하게 하고 건축비 많이 안 올랐어요. 그거 이제 오픈되면 국민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오픈할 수 있는데 도리어 그 어떤 가격은 지금 120% 올라갔다가 지금 40%대 내려왔어요. 그럼 많이 내려왔죠. 그 얘기는 뉴스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들은 다 알아요, 솔직히. 그 정부가 펌프해주는 거 고마워해요.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것만 올라갔어요. 짜장면 것도 오르고 김치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건축비도 당연히 오르죠. 그 수준인 거예요. 그게 무슨 뭐 2배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건축비조차도 전체 아파트 값 중에 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30% 차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땅값이 비싸고 이러면 30%에 10%가 오르면 전체로 보면은 3% 5%밖에 안 올라요. 근데 그게 지금 오버슈팅 돼가지고 현장에서 분양가가 오르니 뭐로 이렇게 업하는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어쨌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말씀해 네, 저는 주셨는데 그렇게 봐요. 제가 다른 전문가분들이 김작같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네. 전국가에서 지방이랑 서울이랑 막 비교하면 이제 이 반등세가 서울이 더 셌었고 맞죠. 서울 안에서도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를 굳이 구분하면 좋은 입지가 반등이 더 셌었고 예를 들면 송파나 강남 이런 서초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도 좋은 입지 안에서도 1분위에 있는 뭐 5분위까지 있다면 1분위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이 반등이 더 셌다면서 본인도 이제 전국의 집값은 뭐 정체나 조금 하락세가 할 수 있지만 이 최상위 입지의 최상위 아파트의 가격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갈 것 뭐 같아요. 타워팰리스 경매는 왜 나오는데? 그렇게 안 최근에- 보시는. 올라가는 건 맞죠. 왜냐면 물건은 한정적이고 수요는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 범위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실제로 말하면. 그분은 뭐 잘못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데 좋은 입지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덜 내려온다. 이런 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말로 하지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 봤어요? 실제 떨어질 때 송파도 이번에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안 보여주고 말로 하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아마 그분도 말로 하셨어야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근거 있게 들떨어졌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100%.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년도, 11년도도 음마 50%빡 떨어지는 걸 상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상에 제일 중요하고 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도리어 외곽 지역에서 사람들이 안 찾는 데 있죠. 거기가 제일 덜 떨어지고 덜 올라요. 거꾸로. 그러면 그 얘기 뭐야? 바꿔 말하면 더 오르고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물론 버티는 수요가 있어서 안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경매가 왜 자꾸 나오죠? 강남에서?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요즘 강남 경매 물건이 더 많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게 하면 좀 오해가 되니까 경매 물건들이 작년에 왜 급격하게 내려올 때 막 투툭 나왔잖아요. 막 뭐 음마도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그거 왜 나오죠? 무리하게 투자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 못 거예요. 버티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에 또 하나 쓱 나왔다가 2개 나왔다가 어떻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경매 나왔다가. 그럼 그건 뭐예요? 조짐이 있는 거예요, 벌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처럼은 전혀 나올 일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딱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항상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는 경매가 왜 나오지? 왜 나왔을까? 그럼 거기 가서 이런 거, 여러분은 이제 바쁘시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던져봅니다. 한번 시장 가서 그 시세가 막 뭐 25억, 27억 쳐놨어요. 여러분. 24억짜리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면 전화 안 올 것 같죠? 많이 옵니다. 그럼 뭐라고 올까요? 25억이 안 될까요? 이렇게 와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계속 시장은 그러고 있다. 경합 중이다, 지금. 한 3, 4월까지만 해도 경합이 안 됐어요. 3, 4월까지는 호가가 강하게 치고 갔어요. 안 팔아요, 더 오를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8월 들어서면서 약간 정체에 확 됐어요. 그래서 낮춰야지 팔리는 시장으로 약간 지금 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거래량이 딱 꺾이는 걸 제가 느껴서 이제 이거 변화 조짐이 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매도세 힘이 더 세고 매수세 이게 힘이 좀 약해지는. 네, 잠시 내려가는 거 갔다가 다시 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다시 치는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데드캣 바운스의 끝? 뭐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되게 짧을 것이다. 네, 그거 올라갔다가 이제 결국은 그대로 갈 거다라고 보죠, 저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부동산에서도 좀 중요한 수치 중 하나는 미분양 주택인데 대신 또 증가폭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신뢰성이 없습니다. 왜요? 미분양 주택 보고는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통계 우리가 오류를 제가 자주 지적하는데 1월 달에 청약률이 0.28대 1이었어요. 서울이. 그리고 저번 달인가가 35대 1 평균. 그러면 이게 몇 배요? 0.28로 하면요. 한 90배, 100배 오르는 거예요. 엄청 차이 나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사가 어떻게 나요? 청약률 100배로 튀어. 뭐 70배로 튀어.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인데요? 근데 그러면 0.28대 1은 뭐예요, 여러분? 한 명도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집이 100개가 있으면 28개만 되고 70개, 80개는 안 쳐서 미분양 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경쟁률이에요? 아무나 진하게 나서 살 수 있는데 무슨 경쟁률이 있어요. 그죠? 왜 이걸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70, 80배라 그래요? 그 다음 달이 2월 달이 몇 대였냐면 5대 1인가 그랬어요. 네. 그럼 몇 배요? 7배로 줄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 100배라고 튀기는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뻥 튀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나오는 통계들의 공통점이 시장 친화적인 언론들이 많으신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언론들이 그걸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불이 났어야죠. 우리 영끌 완태처럼 거래량 폭발하고 한 달에 15,000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예전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거를 그럼 기사분이 근데 예전하고는 다르다 써주냐 그걸 안 써요.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겠죠.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우리 김 작가님 TV라든지 또 좋은 팩트를 말하는 부동산 TV도 참고하시고 또 상승론자분들 얘기도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상승기에 맞고 지금 전 틀리다고 보는데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느 광역시를 예를 들을게요. 어느 구가 집값이 안 내려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입주 물량이 없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없고 거기에 뭐 공장이 세워졌어. 당연히 올라가죠. 기본적인 그 팩트만 알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유를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긴 다 내려 이럴 수도 없고 다 올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오판이 많습니다. 요즘은 차별화되게 시장을 좀 보셔야 돼요. 강력시 얘기해 주셔서 교수님이 좀 바라보는 5대 강력시만 한번 볼까요? 부산부터 현재 어떻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산 아파트는 아마 올 한 해 이제 하방으로 계속 달려갈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올 봄부터 얘기했거든요. 부산시장은 좀 조심하셔라 올해. 하반기 갈수록 입주 물량 많아지고 다른 데보다 더 세게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여러 개 그림 보였던 것처럼 꺾이고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부산은 어때요? 몇 달째 쭉 하방으로 그림이 꺾였어요. 아예. 그 와중에 가을에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발표된 뭐 완벽한 통계는 아니지만 부동산 통계를 보더라도 부산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다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광역시도 오르고 있어 막 이런 기사 뜨잖아요. 부산 뺍니다. 예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인천은 지금 막 버티고 있습니다. 약간 상승 기조인데 어느 정도 소진이 돼가지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변곡점 들어갔다 보시고 다른 것 중에 대전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대전은 올해까지는 버티는 것 같지만 내년 초 되면서 시장 모습이 바뀔 거라고 보고 대전 옆 세종은요? 세종은 지금 반짝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매도 물량이 많아요. 너무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의 가격 수준대가 있는데 그 수준이 그 전에 내려갔을 때 전에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때는 딱 적점이 돼서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 6월인가 7월 이때부터 약간 딱 정체. 그러면 다시 조정 국면이거든요. 여기서 호가를 더 올리면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좀 줄고 거래도 갑자기 줄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임계점에 온 거죠. 차기 수요자들이 따로 금리가 또 지금 못 받치잖아요. 금리가 계속 고금리 기준으로 갈 것 같으니까 수요 심리가 약간 또 다운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6대 강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내려갔다가 지금 많이 회복했는데 다음에 내려갈 때는 이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에서 내년에도 늘지 올해도 늘지 모르지만 미분양 신규 주택들 미분양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지방에 미분양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서 나왔다 하면 뭐 50%는 완판이지만 그건 뭐냐면 좋은 입지 적정 분양가는 완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50% 조금만 떨어지면 거의 뭐 근데 완판도 조심스럽게 뭐냐면 2순위가 많아요. 그것도 해당 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 경쟁이 높은 거고 낮은 것은 입시 차이가 되게 큰 거네요. 거기다가 완판된 것도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완판된 게 한 50%인데 미분양이 한 50%고 지방은 지금 광역시가 그중에 50% 완판된 것 중에 보면 그중에 50%는 진짜 좋아가지고 1순위에 다 끝났는데 나머지 50% 완판은 2순위나 기타 지역 2순위에서 마감이 돼요. 이건 이제 투자 수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입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은 시장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런 지역은 제가 볼 때 2, 3년 뒤 좀 조심하셔야겠죠. 울산, 대구, 강주를 그래도 코멘트 한 줄 평씩만. 울산은 지금 많이 내려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강보합으로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입주 물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가는데 조금 내년 봄 되면 전체 시장 분위기도 따라가잖아요. 근데 울산은 아시겠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높아서 심하게 말씀 올리면 울산이란 나라만 있다 가정할게요. 그럼 주택 가격이 더 올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여기 또 서울에 비교하자라면. 조선 경기가 요즘 좋다고.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데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기도 일단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회복하는 중인데 현장들의 단가에 대해서 그 미분양 현장들이 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 물량들이 또 쏟아져 나오면 입주 물량이 많은 거로 뒤에 벌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눈치 싸움 많이 하는 시장입니다. 울산시장은. 대구, 강주는요? 광주는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버티고 있는데
흐름은 이제 하방 쪽으로 이제 틀었습니다. 제가 볼 때 틀었고, 대구는 여전히 입주량이 많아요. 올해 내년 계속 있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워낙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지표로는 계속 상승이죠. 뭐한 내려가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도 대구도 쭉,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들하고 쭉 치고 올라와서 대구는 꺾이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서울 형태? 약간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결론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의 한두 달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보합, 경합 상태가 지금 다 들어갔다. 6대 강시가 다. 그중에 이제 부산은 경합에서 하방으로 좀 꺾였다. 완전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번에 올해 또 집을 사신 분들이 연골2라는 이제 단어도 좀 쓰셨는데 지금 그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는 좀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한데 혹자들은 이렇게 판단하죠. 53%의 부채가 상위에 포진돼 있다. 그게 괜찮다고 하잖아요. 47%는 괜찮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서 시장이라는 게 구조가 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밑에 궤돌이 하나 빠지면 밑에가 튼튼하면 깨져도 좀 버티는데 약해지면 그냥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심리는 동반 심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군집행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부채가 뭐 상위 1, 2분위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물론 버틸 수 있는 여론도 강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하위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연출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가계부채는 결국 우리 경제에 서서히 천천히 스며드는 암세포처럼 경제를 지금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지금 당장 못 느끼는데 이 추세로 계속 간다 그러면 가격 조정이 없이 간다 그러면 부채가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분들이 670, 700만 분 되는데 그 중에 한 30, 40%가 사업자 대출로 받았지만 담보가 아파트인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보이지 않는 변수입니다.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가계부채가 직격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산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협, 수협 이쪽에 물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 신협이나 수협들이 상태가 좋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연체율, 새마을처럼 조금 여러 개 있으면 뭐 연체를 탕감하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서 가겠지만 그쪽 자체에서 힘들어지면 채권 회수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언제 터져도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